미국 정부에 이어 미국 자원봉사자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모두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간호사의 한 이야기가 퍼지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2년 동안 간호사로 일해왔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요. 하지만 제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밤새 일을 마친 참이었어요. 나이트 근무 후에는 늘 그렇듯이 기진맥진해 있었고 저의 두 발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집으로 운전해 갈 때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 줄무늬로 물들여져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막 시작했을 때 제 휴대폰에서 울리는 비상경보 시스템의 큰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비상경보 산불 접근 중. 즉시 대피하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에 젖은 채로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평화로운 아침 하늘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저는 이미 공기 중에 비정상적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쿵, 쿵, 쿵. 누군가 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지금 당장 나와요. 대피해야 해요. 옆집에 사는 이웃 벤이었어요. 불이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옷을 입었어요. 가방에 지갑, 휴대폰, 여권, 화장대 서랍에 있는 반지와 목걸이. 몇 개만 겨우 챙겨 넣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저는 제 차로 달려가 다가오는 불을 피해 도망치려는 긴 차량 행렬에 합류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차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끝없이 뻗어있는 빨간 후미등이 보였고 우리 뒤에서는 포효하는 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 되겠어. 뛰는 게 낫겠어. 저는 결심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제 차를 뒤에 두고 떠났어요. 연기는 매 분마다 점점 더 짙어졌어요. 눈은 아프고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며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다리가 힘을 잃었어요. 제가 뜨거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쓰러질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너무 짙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제 시야가 흐려지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어둠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할 때 제 어깨에 손길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한 목소리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물기 어린 눈을 통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아시아 남성을 보았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강하고 안정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누군가 제 얼굴에 마스크를 눌렀어요. 차갑고 깨끗한 산소가 제 타는 폐를 채웠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운반되다가 하얀 차 안에 놓여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벤이 좁은 산길을 능숙하게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저를 구조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로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이 구조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한국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에 놀랐어요. 의료 스테이션, 침대, 음식 구역이 깔끔하고도 이용하고 편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이든 한국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한 그릇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드세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떡국이에요. 따뜻한 고기 수프에 떡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쫄깃하고 하얀 떡이 들어간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은 마치 제 내면에 위로의 포옹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빌린 담요를 두르고 맛있는 수프를 마시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속삭였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산불 이후로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일부 수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제 아파트 건물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많은 이웃들이 집을 잃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간호사 일로 복귀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저를 구해준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의 팀워크, 친절함, 그리고 용기를 기억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구해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진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앱을 사용해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와 문구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했어요. 제 친구 레이첼은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한국 것에 관심이 생겼어? 내가 이전에 아시아로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아시아는 싫다고 했잖아. 그녀는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그때부터.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어느 저녁 제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을 때 한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대규모 산불이 한국 남부를 휩쓸고 수천 명이 대피.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어요. 저는 빠르게 그 기사를 탭해서 한국의 숲을 태우고 마을에 접근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킨 끔찍한 화재에 관해 읽었어요. 나무를 통해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을 가득 채우는 짙은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한 사진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소방관들에게 엎혀있는 노인 여성이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취약해 보였고 두려워 보였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화재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폐를 채우는 연기의 느낌,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도움을 받았을 때의 안도감을 기억했어요. 저는 어두운 침실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제가 그들을 도울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전화했어요. LA 화재 동안 구조활동을 조정했던 단체였어요. 제 손은 번호를 누르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말했어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저는 응급실 간호사예요. 한국의 산불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이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아주 서툴러요. 하지만 3개월 전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로스앤젤레스 화재 동안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 은혜를 돌려주고 싶어요. 전화 속 여성은 실제로 이틀 후에 한국으로 여행할 의료자원봉사팀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경험 있는 간호사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그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한국에 간다고 말했어요. 어디? 한국? 그녀는 각 단어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외쳤어요. 올리비아, 너는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잖아.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엄마,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연기에 질식해서 그 도로에서 죽기 직전이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는 그녀를 모르는데 왜 도와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나요? 아니요. 그들은 제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도왔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긴 침묵 후에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거야. 부디 조심해.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인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여러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저를 구해준 바로 그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당신. 그들 중 한 명이 외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은 수연이었어요. 좁은 산길을 통해 하얀 밴을 운전했던 사람이요. 그때 그 간호사군요. 수연이 달려와 저를 안아줄 때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그런 다음 저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의료팀을 이끌었던 박태준 의사, 제 바이탈을 확인해 주었던 은퇴한 의사 이준, 그리고 저에게 산소를 제공했던 구급대원 데이비드.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해준 것을 갚기 위해 여기 왔는데 당신들이 모두 여기 있네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갑니다. 박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오리엔테이션 동안 우리는 한국의 산불 상황에 대해 배웠어요. 화재는 경상북도의 산에서 시작되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빠르게 퍼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서 대피했고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우리는 어떤 의료용품을 챙겨야 하는지와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섞였어요. 집에서 멀리 여행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 하지만 대부분은 강한 목적의식이었어요. 구조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간호사 스크럽, 편안한 신발, 그리고 필수 세면도구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저는 제가 구입한 회화책과 노트북도 챙겼지요. 저는 침대 옆 탁자에서 액자를 들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집에서 얼마나 멀리 가든 부모님은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가방을 지퍼로 닫으면서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제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여행하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어요. 13시간이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 민지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겨우 5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긴장되세요? 우리 비행기가 태평양 위 높이 날아오를 때 민지가 물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약간의 난기류 동안 팔걸이를 꽉 쥐며 인정했어요. 제가 의사소통을 못하면 어떡하죠? 실수를 해서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 어떡하죠? 민지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그냥 예의를 갖추고 많이 웃으세요. 그건 어떤 언어에서든 통해요. 남은 비행 동안 민지는 저에게 유용한 한국어 문구들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디가 아프세요? 와 도와드리러 왔어요 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또한 어떻게 적절하게 인사를 하는지,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 항상 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관습도 설명해 줬어요. 저는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지쳤지만 흥분했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초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이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 둘 다로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짐을 찾고 나머지 자원봉사팀과 만났을 때 민지가 말했어요. 1시간 안에 우리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가방을 찾고 산불이 가장 심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서울에서 멀어질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했어요. 먼저 높은 아파트 건물들, 네온 사인들, 그리고 바쁜 거리들이 있는 밀집된 도시가 나타났어요. 서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활기찼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 작은 마을들로 바뀌었고 마침내 아름다운 시골이 나타났어요. 산들이 멀리서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그림을 연상시키는 녹색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저는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의성군에 가까워지자 화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기의 안개가 공기 중에 걸려 있었고 우리가 접근할수록 더 짙어졌어요. 먼 곳에서 저는 산비탈에 있는 불꽃의 주황색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버스는 비상 대피소로 바뀐 학교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밖에서는 소방관들과 응급구조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트럭을 싣고 내리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트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는 멍하니 앞을 응시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가 의료 물품을 내릴 때 박 의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체육관의 한 구석에 의료 스테이션을 설치했어요. 저는 붕대, 화상연고, 산소 마스크,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할 다른 물품들을 정리했어요. 제 첫 번째 환자는 80대의 노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작고 약해 보였으며 긴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화재에서 탈출하는 동안 연기를 들이마신 후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을 듣고 여성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녀의 바이탈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도왔어요.
통역사를 통해 저는 그 여성의 이름이 순자라는 것과 화재가 그녀의 마을에 접근할 때 간신히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집과 대부분의 소지품을 잃었어요.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제가 이해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통역사에게 말했어요. 저도 산불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통역사가 이것을 전달했을 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요. 통역사가 설명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희망을 준다고 해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연기흡입, 가벼운 화상 그리고 불안감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지쳤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그날 밤 자원봉사팀이 임시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우리는 긴급한 소식을 받았어요. 한 노인 여성이 산비탈의 집에 갇힌 거예요. 일반 구조팀은 쓰러진 나무로 인해 주요 도로가 막혀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2차 경로로 등산할 수 있는 의료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어요. 망설임 없이 저는 일어섰어요. 제가 갈게요. 박 의사는 우려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확실한가요, 올리비아? 길이 상당히 험해요.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30분 후 저는 소방장비를 입고 등에 산소 탱크를 메고 있었어요. 저는 저를 안내할 2명의 한국인 소방관과 함께 산기슭에 서 있었어요. 밤하늘은 먼 불꽃으로 인해 주황색으로 빛났어요. 우리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올라갈수록 연기는 더 짙어졌고 열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거운 장비 아래 땀이 제 등을 타고 흘렀어요. 20분 동안 등산한 후 우리는 작은 농가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우리는 바닥에 누워 거의 의식이 없는 노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제 간호사 본능이 작동했어요. 저는 즉시 여성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바이탈을 확인했어요.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 해요. 저는 소방관들에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우리는 여성을 구조 들것에 올렸어요. 내려오는 여정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기슭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피로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료팀이 노인 여성의 돌봄을 인계받았을 때 저는 무언가 강력한 것을 느꼈어요. 몇 달 전에 저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구조자였어요. 수고했어요. 소방관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주 용감했어요. 그날 밤 우리 숙소의 샤워실에서 저는 뜨거운 물이 그 흐름과 땀을 씻어내도록 했어요.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그 노인 여성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했어요. 무력하고 숨을 쉴 수 없고 누군가 저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두려움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한 감정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다른 환자가 의료 스테이션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는 아직 숨쉬기가 어려워 보였지만 산소 마스크를 통해 차츰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의 혈압을 체크하고 심박수와 호흡을 모니터링했어요. 의식은 아직 흐릿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요. 산소 농도를 높여야겠어요. 환자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기 흡입으로 인해 폐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여전히 문제였어요. 연기를 많이 흡입한 경우에는 폐부종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료팀은 흡입한 연기에 의해 손상된 폐를 치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천천히 기침을 유도하고 폐에 남아있는 연기를 빼내야 해요. 환자가 기침을 하게 도웁시다. 박 의사의 지시에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았어요. 환자는 의식이 조금 돌아오자 기침을 시작했어요. 의사는 이를 유도하면서 폐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치료를 시도했어요. 기침은 연기가 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고 환자는 조금씩 숨을 쉬는 것이 편해졌어요. 스테이션에서는 이와 비슷한 작업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우리 자원봉사 임무는 2주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3곳의 다른 대피소에서 일했고 위험한 지역에서 4명의 사람들을 더 구조하는 것을 도왔으며 수십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제가 항상 들어왔던 너무 매운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나오는 간단한 죽부터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구운 고기와 각종 채소들까지 각 요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항상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새로웠고 좋았어요. 바비큐, 돌솥 비빔밥 끓이면서 먹는 찌개나 전골 요리들. 그리고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도 배웠어요. 제가 한때 배우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어는 아름다운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저는 매일 더 많은 단어들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대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단 몇 마디일지라도 사람들의 얼굴은 놀란 미소로 밝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문화를 정의하는 공동체 정신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였어요. 이웃은 이웃을 도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저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구해준 한국계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의성군에서의 마지막 저녁 현지 주민들은 우리 국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소박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학교 마당에 테이블을 설치했고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마을 지도자였던 김씨 할아버지가 연설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는 각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은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뛰고 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로 시작함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영어로 계속했고 통역사가 제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3개월 전 저는 고정관념 외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로스앤젤레스 화재 동안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제 목숨을 구했을 때 저는 감사했지만 무지했어요. 저는 빚을 갚고 떠날 생각으로 여기에 왔어요. 저는 저를 지켜보는 얼굴들을 둘러봤어요. 제가 산에서 구조하는 것을 도왔던 여성, 가벼운 부상을 치료해준 아이들, 옆에서 일했던 의료진.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용기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요. 통역사가 제 말을 전달하는 것을 마쳤을 때 군중은 박수로 환호했어요. 제가 처음 치료했던 노인 환자인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땡큐 한국을 기억해줘요. 안에는 두 손이 함께 잡은 모양의 아름다운 손으로 조각된 나무 펜던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그 펜던트를 목에 걸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샤워를 하다가 연기와 불꽃의 악몽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아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2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앱에서 나오는 문구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짜 수업으로요. 둘째, 국제재난구호의 응급구조원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예요.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큰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경험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목에 걸린 나무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갑자기 더 크고 더 작아졌어요. 더 크게는 제가 이제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더 작게는 언어, 음식, 관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공유된 인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속이 원은 완성되었어요. 빚은 갚아졌고요. 하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한국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라가 당신의 전체 인생관을 바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결을 발견하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보통 저는 그냥 제 펜던트를 보여주고 말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가기를 두려워하는 장소에서 온다는 것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